그날 밤 저는 제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70줄의 노인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 그 앞에는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진우야, 제발 아빠를 봐줘. 단 하루만이라도. 하지만 그 남자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10월 서울 도심 한복판 새벽 4시 50분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골목길에서 낡은 리어카 바퀴가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1살 박만석, 구부정한 등, 거칠어진 손, 낡은 작업복. 그는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섰습니다. 휴, 또 하루가 시작되네. 숨을 내쉬는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두꺼운 장갑도 따뜻한 외투도 없었습니다. 리어카를 밀며 골목을 돌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고층 아파트들이었습니다. 빛나는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만석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 안에는 얼마나 따뜻할까? 중얼거림에는 부러움이 아니라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부자 동네 한복판에 그의 집만 유독 달랐으니까요. 단층 슬레이트 지붕, 벽돌이 드러난 낡은 벽, 녹슨 철문, 마치 시간이 멈춘 섬처럼 그 집만 혼자 40년 전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만석이 폐지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만석 씨시죠?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네, 그런데요. 만석이 경계의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저는 대한개발법무팀 김 변호사입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대한개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만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회사가 드디어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 낡은 상 위에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이 토지 매입건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능숙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이 일대 전체를 매입해서 프리미엄 복합 쇼핑몰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주변 토지주들은 모두 계약에 동의하셨고요. 만석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박만석 씨 댁만 남으셨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날이 서렸습니다. 얼마나 주실 생각이십니까? 시세보다 30% 높게 책정했습니다. 18억입니다. 18억. 평생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집은 팔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왜죠?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만석은 방 한편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20살 청년이 대학 입학 통지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겁니다. 그때 이 집이 없으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아들이요? 김 변호사가 비웃듯 되물었습니다. 혹시 몇 년이나 연락이 안 되셨는데요? 30년입니다. 김 변호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만석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자식이라면 이미 아버지를 잊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은 좋은 아이입니다. 분명 사정이 있을 겁니다. 사정이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났습니다. 3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결정하십시오. 안 그러면 법적 절차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진우야, 정말 돌아오지 않을 거니? 그날 밤 11시, 만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한편에 있는 낡은 양철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간 모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첫 편지, 유학지에서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노란 봉투 하나. 만석은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평생 숨겨온 비밀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미안하다, 진우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아버지는 우는 걸까요? 도대체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연꿀단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각 서울 강남 최고층 빌딩 40층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펜트하우스급 사무실, 값비싼 가죽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수상 트로피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진우, 49살, 대한개발 대표이사. 업계에서는 냉혈 사업가로 통했습니다. 그가 눈독 들인 땅은 반드시 손에 넣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보고하십시오. 낮고 차가운 목소리.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만석 노인이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돌아올 거라면서요. 30년 전에 연락이 끊긴 아들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간 이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펜을 쥔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30년 전이라고 했습니까? 네, 대표님. 이진우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미있군요. 김 변호사는 그 표정을 읽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이진우는 잘라 말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30년간 꺼지지 않은 불씨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진우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시간을 30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1995년 봄 인천공항. 진우야, 잘 다녀와라. 20살 이진우는 아버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미국행 비행기 표를 쥐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 아빠가 학비는 계속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박만석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아들 꼭 성공해서 돌아와. 네. 그때만 해도 이진우는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미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미국 시애틀. 무슨 소리야? 학비가 안 들어왔다고? 이진우는 황급히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학비 좀 보내주세요. 이번 학기 등록금을 못 내면 퇴학당해요. 미안하다, 진우야. 전화기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집에 사정이 좀 생겨서 조금만 기다려줘. 사정이요? 무슨 사정인데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아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진우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학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994년 겨울, 이진우 학비 체납으로 더 이상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대학 사무실에서 날아온 통보였습니다. 이진우는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날 버렸구나.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소년의 마음속에 차가운 얼음이 얼기 시작한 것은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이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에는 주유소에서 일했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복수심이 그를 움직이는 연료였습니다. 아버지를 능가하는 성공을 이루겠어. 그리고 증명하겠어. 당신이 버린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지. 지옥 같은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진우는 졸업했습니다. MBA를 땄습니다. 작은 부동산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그는 대한개발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2025년 김 변호사, 이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노인 박만석이라고 했죠? 네, 대표님. 더 이상 협상하지 마십시오. 김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적 강제 수용 절차를 밟으십시오. 하지만 대표님, 언론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70대 노인을 혼자 상관없습니다. 이진우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 땅이 아닙니다. 네, 그 집을 부수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이진우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은 증오로 가득했으니까요. 왜일까요? 왜 이진우는 한 노인의 집을 그토록 부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설마 박만석이 바로 그 아버지인 걸까요? 다음 날 오후 3시, 만석은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라면 하나 주세요. 하지만 슈퍼 주인은 물건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박 씨, 이제 외상은 안 됩니다. 외상이요? 전 현금으로 사려고. 그게 아니라요. 주인 아주머니는 눈을 피했습니다. 저기, 요즘 동네 분위기가 좀 그래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였습니다. 슈퍼 안으로 이웃집 아주머니 2명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박 씨 여기 있네. 두 여자는 만석을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동네 개발 다 망쳤대. 대한개발에서 엄청난 돈 준다면서? 그걸 왜 안 받아? 진짜 이기적이야. 혼자 잘 살겠다고. 속삭이는 소리였지만 일부러 들리게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요. 우리는 박 씨 같은 사람이랑 상종 안 합니다. 두 여자는 물건도 사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만석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하루아침에 이웃들이 변한 걸까요? 그날 밤 만석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한개발의 강남 재개발 사업, 한 노인의 반대로 무산위기. 만석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의 집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떴습니다. 고집 센 노인 때문에 수백억대 사업 중단. 주민들, 개인 욕심 때문에 동네 발전 마가 분노. 이게 무슨... 만석은 TV를 꺼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날 밤 만석은 다시 양철 상자를 열었습니다.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봉투. 그 안에는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환자명 김순희, 진단명 뇌종양 말기, 수술 예정일 1993년 5월 3일. 그리고 그 밑에 적힌 금액. 수술비 3천만 원.
만석은 진단서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진우 학비를 당신 수술비로 쓴 게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30년 전 수술 중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30년간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이진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버린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하지만 그것은 화해가 아니라 전쟁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3일 후 아침 7시 만석은 평소처럼 리어카를 끌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골목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0대 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동네 이장, 슈퍼주인, 이웃 아주머니들. 저기 온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만석은 불안한 예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씨,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무슨, 이제 그만 포기하시오. 이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씨 혼자 때문에 우리 동네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소. 대한개발에서 제시한 20억, 그거 받고 이사 가시오. 20억으로 올랐어요? 만석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큰 돈을 왜 마다합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혹시 더 많이 받으려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돈이 문제가. 그럼 뭐가 문제요? 제 아들이. 아이고, 또 아들 타령이네. 누군가가 비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소식도 없던 자식을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 자식 이미 딴 데서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아버지 따위 기억도 못할 거예요. 말들이 날아왔습니다. 하나하나가 만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은. 박씨, 이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복합 쇼핑몰 들어서면 땅값 오르고 일자리 생기고 우리 자식들도 혜택 보는 거라고요. 그런데 박씨 혼자 때문에 다 물거품이 됐어요. 이기적이야 정말.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만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비난 속에 그는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됐어요. 이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박 씨는 이제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쿵. 그 말이 만석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40년을 살아온 동네, 이웃과 정을 나누던 곳, 그곳에서 추방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만석의 집 앞만 지나쳤습니다. 아저씨, 여기 쓰레기 좀. 죄송합니다. 이 구역은 수거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계속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차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녁 6시, 만석은 중국집에 짜장면을 주문했습니다. 여보세요? 배달 좀. 주소가 어디세요? 신월동 132번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는 배달 안 됩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만석은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틀 후 동네 슈퍼. 사장님, 라면이랑 김치 좀. 슈퍼 주인은 만석을 보자 얼굴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재고가 없어요. 하지만 선반에. 그건 예약된 겁니다. 만석은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는데. 맞아. 혼자 잘 살겠다고 동네 전체를 망치고 있어. 일주일 후, 만석은 이제 유령 같았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가면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마주치면 눈을 돌렸습니다.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40년 동네에서 그는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만석은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돗물을 끓여서 만든 라면. 전기세가 아까워 보일러도 켜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냉장고처럼 차갑고 아들의 사진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모든 사람들이 아빠를 미쳤다고 해.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을 기다리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걸까?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너를 믿고 싶어. 내가 좋은 사람으로 자랐다는 걸, 아빠를 잊지 않았다는 걸. 그때였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바닥에는 돌멩이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 묶인 쪽지. 이기적인 노인, 동네에서 나가라. 만석은 쪽지를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삶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석이 폐지를 주우러 나갔을 때 동네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만석 씨,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개인의 욕심으로 마을 발전을 막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주세요. 만석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리어카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폐지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 남자는 천천히 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10m, 5m, 3m. 가까이 다가올수록 만석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 낯선 남자를 보며 가슴이 뛰는 걸까요?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만석 씨, 차갑고 낮은 목소리.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대한개발 대표이사 이진우입니다. 그 순간 만석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진우, 진우, 그 이름, 그리고 그 얼굴. 높은 코, 또렷한 눈매, 입술 옆에 작은 점. 진우야? 만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진우야? 하지만 이진우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삼가겠습니다. 진우야, 아빠야. 아빠를 못 알아보겠니? 만석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사업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 순간 만석은 이해했습니다. 왜 대한개발이 자신의 집을 노렸는지, 왜 이렇게까지 집요했는지, 이 모든 것이 아들의 복수였다는 것을. 진우야.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니? 아빠가 뭘 잘못했니? 이진우는 비웃었습니다. 잘못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약속한 학비는 어디 갔습니까? 그건 유학 보낼 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습니까? 학비는 계속 보내주겠다고. 이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끊겼습니다. 전화도 안 받으셨습니다. 편지도 씹으셨습니다. 아니야, 진우야. 그게 아니라 저는 그 돈을 기다리다가 퇴학당할 뻔했습니다. 이진우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낮에는 설거지, 밤에는 주유소, 새벽에는 신문 배달. 지옥 같은 10년을 보냈습니다. 진우야, 사정이. 사정이요? 이진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의 사정이 뭐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당신은 저를 버렸으니까요. 아니야. 만석이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그럼 왜 돈을 안 보냈습니까? 그건 만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내의 병을, 수술비를, 그리고 죽음을. 역시 변명도 못하시는군요. 이진우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집을 비우십시오. 진우야. 만석이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봐. 아빠한테는 사정이. 손 치우십시오. 이진우가 만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석은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70 노인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우야, 제발. 하지만 이진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들. 하지만 그 아들은 자신을 원수처럼 대했습니다. 2일 후 오후 3시 만석은 집 앞 대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체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도 날 미워하고 이웃도 날 미워하고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그때였습니다. 박만석 어르신 맞으시죠?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최은숙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만석은 움찔했습니다. 또 무슨 일일까요? 혹시 저를 고발하러? 아닙니다. 최은숙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도와준다고요? 네. 어르신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어요. 최은숙은 가방에서 신문을 꺼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 70대 노인 홀로 저항. 기사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서민들의 법적 문제를 무료로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무료로요? 네. 박 씨 같은 분들을 돕는 게 제 사명입니다. 만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니.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최은숙이 말했습니다. 대안개발의 토지 수용 절차에는 명백한 하자가 있어요. 하자요?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사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최은숙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증거만 충분히 모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석이 망설였습니다. 대안개발 대표가 제 아들입니다. 네. 최은숙이 놀랐습니다. 이진우 대표가 어르신 아드님이라고요? 네. 30년 만에 만났는데 저를 원수처럼 대하더군요. 만석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 전 학비 이야기, 아내의 병, 수술비, 그리고 아들의 오해. 최은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르신, 최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진실을 아드님께 말씀하셨습니까? 말하려 했지만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네. 만석은 집 안으로 들어가 양철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병원 진단서, 수술 동의서, 사망 진단서, 그리고 아내의 사진. 최은숙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건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드님이 이걸 보면
오해가 풀릴 겁니다. 하지만 진우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최은숙이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날 밤, 최은숙은 사무실로 돌아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대안개발 관련 기사들, 이진우의 인터뷰들, 그리고 이진우 빈손으로 미국 건너가 억만장자된 입지전적 인물. 기사를 읽던 최은숙은 멈췄습니다. 이진우 대표는 20살에 유학을 떠났으나 학비 지원이 끊겨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학비 지원이 끊겨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했구나. 하지만 진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오해했다는 걸 알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면? 아버지가 모든 걸 희생했다는 걸 알면? 이 아버지와 아들을 화해시켜야 해. 최은숙은 결심했습니다. 3일 후, 최은숙의 노력으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움직였습니다.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SNS에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힘내세요. 대기업 횡포에 맞서 싸우세요. 30년 기다린 아버지의 사랑, 응원합니다. 여론이 만석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을 받으니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진 것이었습니다. 한편 대안개발 사무실, 대표님, 큰일입니다. 김 변호사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이진우는 신문들을 집어들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억만장자 아들, 친아버지 집 빼앗으려 해. 이진우 대표, 냉혈 사업가인가, 불효자인가. 이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기사. 거기에는 자신과 아버지의 과거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20살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진우는 신문을 구겼습니다. 제가 불효자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버린 건 그 사람인데?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날 버린 걸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던 걸까? 이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 하지만 그는 너무나 늙어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모습, 무릎 꿇고 빌던 모습. 진우야, 제발.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니야. 흔들리면 안 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버지의 진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 10시. 이진우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만석 토지 강제 수용 최종 승인서. 서명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30년간 꿈꿔온 복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머릿속에 자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빌던 모습. 진우야, 제발.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대표님, 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최은숙 변호사가 만나자고 합니다. 거절하십시오.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언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는다고 했습니까? 이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은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6시, 이진우가 회사를 나서는 순간 최은숙이 나타났습니다. 이진우 대표님, 누구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의 최은숙입니다.
대표님의 아버지 박만석 어르신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단 10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30년 전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이요? 이진우가 비웃었습니다. 저를 버린 게 진실 아닙니까? 대표님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최은숙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시고 판단하세요. 이진우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것도요? 순간 이진우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표님의 어머니 김순희 여사님 1993년 5월 3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뇌종양 말기였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이었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최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표님의 학비였습니다. 이진우의 가슴에 무언가가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은 대표님 학비와 어머님 생명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최은숙은 봉투를 이진우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실패했고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병원 진단서, 수술 동의서, 사망 진단서,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아버님은 30년간 혼자 모든 걸 짊어지셨습니다. 최은숙의 목소리가 메말랐습니다. 대표님께 진실을 말하면 대표님이 아버님을 원망할까봐, 죽은 어머니 때문에 학비를 쓴 아버지를 미워할까봐. 이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단서의 날짜 1993년 3월 15일. 자신이 학비를 기다리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차라리 나쁜 아버지로 남기를 선택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말입니다. 눈물이 이진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 30년간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그날 밤 이진우는 병원 기록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진료 기록, 수술 기록, 사망 진단서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입원 기록. 1993년 5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단명 급성 우울증, 영양실조.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주일 후 아버지도 쓰러졌던 것이었습니다. 이진우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 호칭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제가 뭘 한 겁니까?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이진우는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이상했습니다. 집 앞에 포클레인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철거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진우는 황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왜 나오셨습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대표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강제 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일주일 전에 최종 승인하셨지 않습니까? 김 변호사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이진우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아,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사인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이미 법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철거가 시작됩니다. 안 된다고 했잖습니까? 대표님. 김 변호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약해지신 겁니까? 30년간 준비하신 일인데요. 닥치십시오. 이진우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철거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전 9시 만석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포클레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을 둘러쌌습니다. 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즉시 대피하십시오. 안 돼요. 만석이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제 아들이 돌아올 곳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사람들이 막으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최은숙 변호사도 달려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급정거했습니다. 이진우가 뛰어내렸습니다. 멈추십시오. 이진우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철거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작업 감독관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 직접 승인하신 제가 철회합니다. 만석은 뛰어온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진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 호칭을 불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진우야 알았구나. 엄마 일을. 네, 아버지. 이진우가 다가갔습니다. 최은숙 변호사님께 모두 들었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대표님, 정신 차리십시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준비하신 일입니다. 지금 물러서시면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회사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고요? 김 변호사가 비웃었습니다. 수백억 투자한 사업인데요. 이미 계약금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럼 손해보면 됩니다. 대표님, 김 변호사는 이진우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이 노인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신 겁니까? 당신을 버린 아버지인데요. 버린 게 아닙니다. 이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제 어머니를 살리려고 하신 겁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였습니다. 결국 당신은 버려진 거잖습니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이진우는 깨달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처음부터 이 상황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김 변호사. 이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은 해고입니다. 네. 당장 회사에서 나가십시오. 김 변호사는 비웃었습니다. 해고요? 이 사회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 대표님의 독단적 행동에 불만이 많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진우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업 감독관에게 소리쳤습니다. 철거를 계속 진행하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법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표가 바뀐다고 해서 중단할 수 없습니다. 이진우는 만석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피하십시오. 하지만 만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만석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은 내가 돌아올 곳이야. 아빠가 지킬게. 아버지. 포클레인의 거대한 삼날이 집을 향해 내려왔습니다. 벽이 무너졌습니다. 30년간의 추억이 먼지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무너지는 집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의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있던 벽, 아내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 있던 방,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안 돼. 만석이 절규했습니다. 그 순간 만석의 가슴이 급격히 조였습니다. 만석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 이진우가 소리쳤습니다. 만석은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심장이 급격히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119요. 빨리 119 부르세요. 최은숙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이진우는 쓰러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만석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진우의 절규가 철거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을 알았지만, 30년 만에 화해하려 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만석이 들것에 실렸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이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이진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 폐지를 주우며 닳고 다른 손. 아버지 제발 눈 떠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즉시 수술 준비.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우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빌었습니다. 30년간 자신감과 오만으로 가득했던 그가 지금은 한낱 무력한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3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겁습니다. 이진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이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환자분이 너무 오랫동안 무리를 하셨습니다. 영양실조에 과로가 누적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경고는 차가웠습니다. 이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만석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선들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다시 소리를 냈습니다. 이진우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키우던 든든한 아버지, 이제는 병상에 누운 70대 노인일 뿐.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진우는 유리에 이마를 댔습니다. 복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만 있으면 됩니다. 제발 깨어나 주세요. 그날 밤, 이진우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밖 의자에서 밤을 샜습니다. 새벽 3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님, 네. 이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정말입니까? 이진우는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만석이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진우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접니다. 진우예요. 만석은 희미하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집은? 만석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집은 어떻게 됐니? 이진우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30년간 지켜온 집이 무너졌다고? 아버지, 그건 다 부서졌지? 만석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지켰는데.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아니다. 만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 일을, 학비 일을. 아버지, 진우야.
만석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는 후회하지 않아. 내 엄마를 살리려고 했던 것을 비록 실패했지만 아버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록 아빠 없이 자랐지만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어. 저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를 괴롭힌 불효자일 뿐입니다. 아니야. 만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넌 착한 아이야. 오해해서 그랬을 뿐이지. 그 순간 이진우는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중년 남자가, 억만장자가, 냉혹한 사업가가 지금은 그저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진우는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최고급 병실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집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30년간의 추억도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오후 3시, 이진우는 철거 현장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던 자리, 이제 그곳은 빈터였습니다. 부서진 벽돌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진우는 무너진 집터를 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무언가를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추억들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집 안쪽 깊은 곳, 거기서 이진우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액자 하나. 유리가 깨졌지만 사진은 온전했습니다. 20살 때 자신의 모습, 대학 입학 통지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이진우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는 30년간 이걸 보며 사셨구나. 또 다른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양철 상자. 반쯤 부서졌지만 안에 내용물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진우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만석의 일기였습니다. 1993년 3월 15일. 진우가 유학을 떠났다. 잘 다녀오길 바란다. 1993년 4월 2일. 순이가 쓰러졌다. 병원에서 뇌종양이라고 한다. 1993년 5월 3일. 순이가 세상을 떠났다. 진우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1994년 1월 1일. 진우에게서 소식이 없다. 화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30년간 매일 아들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2008년 8월 13일. 진우 생일이다. 31살이 되었구나. 잘 살고 있기를 바란다. 201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진우는 가족이 있을까? 아이들은 있을까? 2018년 3월 10일.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다. 진우에게 부끄럽다. 2023년 1월 5일. 대한개발에서 집을 사겠다고 한다. 대표 이름이 이진우라고 한다. 혹시 내 아들일까? 마지막 일기. 2023년 10월 1일. 진우가 맞았다. 30년 만에 만났다. 하지만 날 원수처럼 본다. 그래도 괜찮다. 살아서 성공한 모습을 봤으니 아빠는 행복하다. 이진우는 일기장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0년간 아버지는 단 하루도 자신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이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복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승리했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회사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와의 시간 30년을 낭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만석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이제 혼자 앉아 있을 수 있었고 죽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진우는 단 하루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의 세수를 도왔습니다. 식사 때마다 죽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밤에는 아버지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회사 일상 업무는 부사장에게 위임했습니다. 중요한 결정만 자신이 하고 나머지는 모두 맡겼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오직 하나만 중요했습니다. 아버지, 어느 오후 만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네 아버지. 집이 없어졌는데 퇴원하면 어디서 살아야 하지? 만석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뭘? 좋은 곳이에요.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겁니다. 이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넓은 거실과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방.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 곳이에요. 만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우야, 아빠 때문에 내가 불편하지 않겠니? 불편하다니요. 이진우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30년을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고 싶습니다. 진우야. 그리고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또 있습니다. 이진우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만석의 집이 있던 그 자리.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복지관입니다. 이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집이 있던 자리에 노인 복지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무료로요. 복지관을? 네. 동네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식사도 제공하고 건강검진도 무료로 해드리고요. 만석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진우가 말했습니다. 순이 복지관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이름으로요. 만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내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정한 부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3일 후, 대한개발본사에서는 비상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김 변호사를 고발합니다. 이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진우는 서류 뭉치를 내놓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받은 뇌물 내역, 공무원과의 불법 거래 기록, 허위 서류 작성 내역, 모두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김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변호사, 당신은 해고됩니다.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진우는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대표님, 김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회사를 위해 한 일입니다.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진우는 단호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2주 후, 김 변호사는 구속되었습니다. 횡령, 뇌물수수, 위조 서류 작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한개발은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부정한 사업은 모두 중단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했습니다. 이진우는 회사를 정의롭게 바꿔나갔습니다. 언론은 이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진우, 냉혈 사업가에서 정의로운 기업인으로 변신. 아버지와의 화해가 만든 기적. 30년 오해가 낳은 아름다운 결말. 여론은 이진우를 응원했습니다. 3주 후, 만석이 퇴원했습니다. 이진우가 직접 운전해서
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30평대의 따뜻한 집. 아버지,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거실에는 새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사진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만석의 옛날 집에서 구해온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만석, 아름다운 순이, 그리고 어린 진우. 아, 만석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철거 현장에서 찾았습니다. 깨진 유리는 새로 끼웠어요. 이진우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이제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요, 아버지. 그날 저녁, 부자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진우가 직접 라면을 끓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끓인 라면입니다.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만석은 한 입 먹고 웃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진짜요? 응. 내가 끓여줘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이진우도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함께 먹는 밥. 비록 라면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만석은 이진우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진우야. 네, 아버지. 아빠는 정말 행복해. 이렇게 내 옆에 있을 수 있어서. 저도요, 아버지. 이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헤맸는데 이제야 집으로 돌아온 기분입니다. 너는 항상 아빠의 집이었어. 아빠 마음속에. 만석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만석은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우가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진우야. 네, 아버지. 내 엄마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걷는 걸 보면 좋아했을 거야. 네, 그랬을 거예요. 엄마에게 미안해. 아프게 해드린 것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것도. 만석의 목소리가 메말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이해하실 거예요. 이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요.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약속 하나만 해줘. 무슨 약속이요? 앞으로는 오해가 생기면 꼭 이야기하자. 30년처럼 침묵하지 말자. 약속합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약속에 악수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진정한 약속이었습니다. 6개월 후, 순이 복지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만석의 옛집 자리에 세워진 3층 건물. 현대적인 디자인의 따뜻한 분위기. 1층은 식당과 건강검진실, 2층은 휴게실과 취미활동실, 3층은 작은 도서관과 상담실. 개관식에는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테이프 커팅을 하는 사람은 만석이었습니다. 이 복지관은 모든 어르신들을 위한 곳입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쉬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친구들도 만나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만석을 비난했던 그 이웃이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만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들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이제는 다 지난 일입니다. 이장도 다가왔습니다. 박시안이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복지관을 만들어 주셔서 제 아들이 만든 겁니다. 만석은 옆에 있는 이진우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이진우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진우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제 어머니 이름으로 만든 복지관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복지관 개관 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매일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운동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한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석은 복지관의 명예관장이 되었습니다. 매일 복지관에 나가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박 관장님, 어르신들이 만석을 부르는 소리. 오늘 바둑 한 판 어때요? 아, 좋지. 만석은 행복했습니다. 진짜 집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이진우는 회사를 다시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돈과 권력이 아니라 사람과 정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부정한 사업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회사를 일찍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만큼은 어떤 회의도 어떤 계약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이진우와 만석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어머니 산소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같이 가실래요? 그래, 가자. 내 엄마한테 좋은 소식 많이 전해줘야지. 무슨 소식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고,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만석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고. 이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만석이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우야,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네, 아빠한테 이런 말을 했어. 나는 커서 아빠처럼 착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진우는 웃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었나요? 응. 그때 아빠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만석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넌 정말 그렇게 됐어. 착한 사람으로. 아버지. 비록 30년을 돌아갔지만 결국 내가 약속을 지킨 거야. 1년 후. 순이 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우수 복지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진우의 대안개발은 정직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만석은 건강을 되찾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부자는 복지관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찰칵. 30년 만에 찍은 부자 사진. 이번에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복지관 입구에 걸렸습니다. 순이 복지관 건립자, 이진우 대표, 박만석 관장.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1. 가족과 소통하세요. 오해가 생기면 침묵하지 마세요. 30년의 비극은 대화 부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2. 오해를 방치하지 마세요. 작은 오해가 큰 상처로 자랍니다. 의심이 들면 직접 물어보세요. 추측은 진실을 왜곡합니다. 3.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거짓으로 쌓은 탑은 결국 무너집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4.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하세요. 복수는 자신을 더 아프게 합니다. 이진우처럼 승리했지만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용서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5. 지금 당장 사랑을 표현하세요.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만석은 30년을 기다렸지만 당신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에필로그. 2년 후
순위 복지관은 전국 10대 우수 복지관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모델을 본받아 전국 각지에 비슷한 복지관이 생겼습니다. 이진우는 올해의 사회공헌 기업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진우는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매달 첫 주 일요일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이진우의 행복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그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만석과 이진우는 한강을 걸으며 벚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이진우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만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이렇게 내 옆에 있을 수 있으니까. 저도요, 아버지. 30년을 헤맸지만 이제야 집으로 돌아온 기분입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두 사람의 주변을 감싸며 춤을 췄습니다. 하늘에서는 순이가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남편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이것이 바로 30년 오해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폐지를 줍던 아버지와 억만장자 아들. 서로를 미워했던 두 사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오해를 이겨낸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감동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사랑합니다. 한마디가 30년의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연꿀단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